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노년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막연하게 좀 불편하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은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끝까지 들으시면 반드시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오늘 무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빈곤은 단순히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지는 순간 사람이 없어집니다. 관계가 없어집니다. 선택권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존엄까지 없어집니다. 이것이 제가 직접 보고 들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60대, 70대 어르신들 중에서 이 현실을 제대로 준비하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되실까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나는 괜찮아, 자식들이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이 정도면 충분하지라고 안심하고 계신 분들. 그분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준비도 없고 준비가 없으면 결말이 정해집니다. 저는 그 결말을 여러분과 함께 미리 들여다보려 합니다. 불편하더라도 끝까지 봐주십시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에는 반드시 오늘 해야 할 일이 하나씩 생기실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제발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현실은 돈이 없으면 자식도 멀어집니다. 이건 배신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리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수많은 노년의 가정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사시는 이순철 어르신, 올해 76세입니다. 젊었을 때 공무원으로 30년을 일하셨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으로 꽤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60대 초반에 아들의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번만 살아나면 꼭 갚겠습니다라고 했고 어르신은 그 말을 믿으셨습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 중 8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 뒤로 아들의 사업은 결국 완전히 무너졌고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의 남은 돈은 4천만 원이었습니다. 연금은 월 85만 원. 처음 2년은 괜찮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1년에 서너 번 왔고 명절에는 손자들도 왔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면서 아들의 방문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어느 날 전화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지금 많이 힘들어요. 애들 학원비에 집 대출이자에. 솔직히 아버지 용돈까지 챙기기가 쉽지 않아요. 어르신은 그 순간 가슴이 내려앉으셨다고 합니다. 아들한테 손 벌린 적도 없었는데 아들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어르신은 아들한테 전화하는 횟수를 줄이셨습니다. 바쁜 애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전화할 때마다 느껴지는 그 미묘한 거리감이 너무 아프셨던 겁니다. 명절이 됐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와서 하루 자고 갔습니다. 밥 먹고 TV 보고 자고. 그런데 가기 전날 밤 어르신이 우연히 들은 말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내년에도 이렇게 와야 해?
애들도 이제 여기 오기 싫어하는 것 같던데.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르신은 이불 속에서 눈을 감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눈물이 났는데 소리를 내면 안 될 것 같아서 꾹 참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배신입니까? 저는 배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조의 문제입니다. 자식도 자기 삶이 있고, 자기 가족이 있고, 자기 경제적 압박이 있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는 그 관계에 마찰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도움이 필요한 위치가 되는 순간 그 관계는 무게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견디는 것이 자식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잔인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이 진실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과 이 상황을 직접 겪으면서 알게 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그 어떤 형태든 죽을 때까지 내 통장에 월 150만 원 이상이 들어올 구조를 지금 만들어 놓으십시오. 150만 원이면 기초생활은 됩니다. 그것이 자식과의 관계를 지켜주는 마지노선입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구조, 그것이 가족관계를 유지시켜줍니다. 돈이 없어지면 자식이 멀어지는 건 배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현실을 당신이 먼저 막아야 합니다. 두 번째 현실은 돈이 없으면 아플 때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습니다. 이건 의료제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훨씬 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인천 부평에 사시는 강복순 어르신 73세입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고 혼자 사신 지 5년이 됐습니다. 국민연금 38만 원과 기초연금 32만 원 합쳐서 월 70만 원으로 사십니다. 월세가 35만 원이니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은 35만 원입니다. 어느 날 어르신이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정도면 수술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양쪽 다 달아 있어요. 한쪽에 400만 원 정도 생각하셔야 하고 양쪽 다 하면 800만 원 정도예요. 어르신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내내 창밖을 보셨습니다. 800만 원. 그 돈이 없었습니다. 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무릎이 좀 안 좋은데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 딸이 물었습니다. 수술 비용이 얼마래요? 어르신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한쪽에 400만 원이래. 전화 저편이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지금 형편이 좀. 일단 주사 맞으면서 버티는 건 안 돼요? 꼭 지금 해야 해요? 어르신은 그래, 그러면 되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어르신은 무릎 주사를 3개월에 한 번씩 맞으셨습니다. 한 번에 5만 원. 그걸로 버티셨습니다. 계단 오를 때마다 이를 악물고 시장 갈 때마다 손수레를 꽉 잡고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무릎이 더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수술 비용이 120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그 사이에 연골이 더 닳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서 수술을 미뤘더니 오히려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의료비 앞에서 돈이 없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한국의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 자주 필요한 무릎 수술, 백내장 수술, 치과 치료,
보청기, 이것들은 건강보험이 되더라도 본인 부담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 비용들은 예고 없이 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수술하셔야 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수백만 원이 필요해집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갖고 계신 의료비 비상금이 얼마나 됩니까? 최소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은 건드리지 않는 의료 비상금으로 따로 묶어 놓으셔야 합니다. 이 돈은 수익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있어야 합니다. 그냥 있는 것 자체가 이 돈의 역할입니다. 실손보험이 있으시면 지금 당장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70세 이후에도 보장이 유지되는지, 갱신 시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지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모름이 나중에 큰 구멍이 됩니다. 돈이 없으면 아플 때 제때 치료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늦출수록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집니다. 세 번째 현실은 돈이 없으면 공간도 품위도 빼앗깁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못하시는 현실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사시던 박영길 어르신 77세입니다. 평생 살던 집을 처분하고 아들 집으로 들어가신 것이 4년 전입니다. 아들 집이 서울 노원구에 있는 3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자 둘. 여기에 어르신까지 5 식구가 됐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2달이 지나자 어르신이 느끼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TV 채널을 돌릴 때 어르신이 보던 프로그램이 바뀌었습니다. 밥상에서 반찬 수가 조금씩 줄었습니다. 아침에 화장실을 쓰려면 손자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르신의 짐이 방 한쪽에 쌓였는데 며느리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여기 이 짐들 좀 정리하시면 어떨까요? 애들 오가는데 좀 불편해서요. 어르신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셨다고 합니다. 짐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셨습니다. 내가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한 것이라는 걸 어르신이 아들에게 단둘이 있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따로 나가서 살면 어떻겠냐?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월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어디 가서 사실 거예요? 어르신은 아무 말도 못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살던 집을 처분한 돈 6천만 원은 아들 사업비 갚는데 3천이 들어갔고 나머지 3천으로는 서울에서 혼자 월세를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르신은 그 집에서 방 한 칸에 사셨습니다. 저녁이 되면 일찍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들 식구들과 함께 있으면 불편할까봐 냉장고를 열기도 조심스러우셨습니다. 손자들이 뛰어다니다가 넘어지면 혹시 당신 때문이라고 할까봐 노심초사하셨습니다. 자기 집에서 평생 사셨던 분이 아들 집에서 손님처럼, 아니 그보다 더 눈치 보는 존재로 사시게 된 겁니다. 이것이 주거 문제에서 돈이 없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살고 계신 집이 있으시면 그 집을 함부로 처분하지 마십시오. 자식 빚을 갚아주겠다고, 자식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집을 팔면 안 됩니다. 집은 단순히 재산이 아닙니다. 집은 당신의 공간이고, 당신의 자유이고, 당신의 품위입니다. 집이 없어지는 순간 여러분은 어딘가에 얹혀 사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얹혀 사는 존재는 목소리를 잃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집이 있으시면 집을 팔지 않아도 됩니다.
집에 계속 사시면서 매달 일정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0세에 3억짜리 집을 주택연금으로 신청하면 매달 약 90만 원 안팎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도 지키고 생활비도 나옵니다. 이 선택지가 있음에도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집을 지키는 것이 품위를 지키는 겁니다. 자식 돕겠다고 집을 팔면 당신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네 번째 현실은 돈이 없으면 노인 요양시설에서 다르게 대우받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도 공개적으로 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해야겠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에 사시는 오정순 어르신 79세입니다. 2년 전에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받으신 후 혼자 생활이 어려워지셔서 요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요양원에는 두 종류의 방이 있었습니다. 4인실과 2인실. 4인실은 기초수급 어르신들이 주로 계셨고 2인실은 본인이 추가 비용을 내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어르신은 4인실이었습니다. 어르신의 딸이 나중에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4인실이랑 2인실의 케어질이 달랐어요. 2인실 어르신들은 이름으로 불렸어요. 어르신이라고요. 근데 4인실 어르신들은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였어요. 식사 때도 2인실 분들은 조금 더 먼저 챙겨드리는 것 같았고, 우리 엄마가 호출 버튼을 눌러도 반응 오는 시간이 좀 달랐어요. 제가 직접 확인했거든요. 시계로 잰 건 아닌데 차이가 느껴졌어요. 그 딸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게 요양원이 나쁜 곳이어서가 아니에요. 인력이 부족하고 어디에 더 집중할지가 자연스럽게 기울어지는 거죠. 그리고 가족이 자주 오는 어르신, 돈을 좀 더 내는 어르신이 더 잘 챙겨지는 건 사람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엄마도 평생 열심히 사셨는데 이것이 현실입니다. 요양시설에서의 케어는 돈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공공요양원도 있고 국가 지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더 나은 케어를 받으려면 선택지가 있어야 합니다. 선택지는 돈에서 나옵니다. 지금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셨습니까?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을 받아두면 나중에 요양 서비스를 받을 때 국가 지원이 훨씬 커집니다. 그리고 치매보험, 간병비 보험. 이것들이 단순히 보험료 낭비가 아닙니다. 나중에 요양시설에서 더 나은 방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서 마지막을 보낼지 그것도 결국 지금의 준비가 결정합니다. 요양원에서도 돈은 대우를 결정합니다. 그것이 불편한 진실이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당신이 그 현실을 직접 겪습니다. 5번째 현실은 돈이 없으면 존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아픕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이야기입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시는 최원식 어르신 81세입니다. 젊었을 때 인쇄소를 운영하셨고 꽤 활발하게 사셨습니다. 아는 사람도 많고 동네에서 인사도 잘 받으시고 그런데 7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인쇄소는 이미 20년 전에 접으셨고 퇴직금 성격의 돈은 자식들과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기초연금 32만 원과 아들이 주는 용돈 20만 원, 합쳐서 52만 원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동네 경로당에 나가셨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화투도 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데 어르신이 느끼기 시작한 것이 있었습니다. 경로당에서 가끔 회비를 거둘 때가 있었습니다. 단체 나들이 비용이라든지 생일잔치 비용이라든지. 그럴 때마다 어르신은 핑계를 대셔야 했습니다. 어느 날 봄 나들이 계획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에 3만 원이었습니다. 어르신은 그날 아침에 지갑을 열어보셨습니다. 5천 원짜리 2장이 있었습니다. 1만 원. 어르신은 경로당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날 몸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빠질게. 먼저 재미있게 다녀와. 옆에 있던 친구 이창용 씨가 눈치를 채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원 씨가 돈 때문이야? 어르신은 웃으면서 손을 흔드셨습니다. 아니야, 진짜 몸이 안 좋아. 그 나들이가 끝나고 며칠 뒤 어르신은 이창용 씨와 단둘이 앉아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창용아, 나 요즘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 돈이 없는 게 무서운 게 아니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게. 평생 내가 베풀고 살았는데 이제 커피 한 잔도 못 사고 밥도 못 사고. 그게 제일 죽겠어. 이창용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이것이 돈이 없을 때 찾아오는 가장 깊은 상처입니다. 단순히 생활이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감각,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다는 감각,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감각. 이것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라질 때 사람은 자신의 존엄이 무너진다고 느낍니다. 노년의 빈곤은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의지와 연결된 문제입니다. 어르신들이 자주 쓰시는 말 중에 그냥 빨리 가면 좋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건강이 나빠서이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경제적 무력감에서 나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느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느낌. 그것이 삶의 의지를 꺾습니다. 지금 60대이신 분들,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을 최대한 늦추는 것, 주택연금 가입 검토, 개인연금 정리,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실손보험 유지 여부 확인. 이것들이 단순히 재테크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존엄을 지키는 준비입니다. 70대이신 분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자산을 어떻게 배치할지 한번 제대로 정리해 보십시오.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이용하십시오. 전국 어디서든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지면 마지막에 존엄이 무너집니다. 그것이 노년 빈곤의 진짜 상처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식이 멀어지는 것, 의료비 앞에서 무릎 꿇는 것, 공간과 품위를 잃는 것, 시설에서 다르게 대우받는 것, 가리고 존엄이 무너지는 것. 이 이야기들이 너무 무거우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지금 이미 그 상황 안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이야기들이 너무 낯익어서 가슴이 아프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감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후 폐허에서 자라셨고, 먹을 것이 없어도 공부하셨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족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세대가 만들어낸 대한민국이 지금 이만큼 왔습니다. 그 땀이, 그 눈물이,
그 인내가 지금의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노년에 돈이 없어서 존엄을 잃는다는 것은 그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현실을 미리 알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라도 더 하셨으면 해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한 가지만 해주십시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 요즘 노후 준비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있어.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자. 그 대화 하나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 시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준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남은 시간 두려움 속에서 보내지 마십시오. 준비된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준비해 나가십시오. 여러분은 그 준비를 할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충분히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가 가장 마음에 남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도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